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라오스 여객기 추락 속보부터 알아볼까요? 라오스에서 어제 한국인 3명을 포함해서 총 49명을 태운 여객기가 추락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예. 수도 비엔티안을 출발했던 국영 라오 항공 소속의 항공기였는데요. 현재 시간으로 오후 4시 남부 참파삭주의 파색공항에 착륙하다가 근처 메콩강에 떨어져서 승객 44명, 승무원 5명이 숨졌습니다. 악천후 속에서 착륙하려다가 추락한 걸로 보인다고 라오스 정부가 설명했습니다. 숨진 한국인은 사업가 이강필 씨하고 한국건설업체 현장 소장인 이재상 씨, 그리고 관광객 이홍지 씨입니다. 고 이강필 씨는 라오스 남부의 농장 개발을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다가 변을 당했고요. 이재상 씨는 현지 도로 건설 현장의 책임자였습니다. 예. 자, 2007년도 캄보디아 여객기 참사가 떠올라요? 예, 그때는 라오스의 옆나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13명이 탄 여객기가 추락해서 승객 22명 전원이 숨졌었습니다. KBS의 조종옥 기자라는 분이 아들을 껴안고 숨진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었는데 예. 당시에는 무리한 일정의 저가 여행 문제, 이게 근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번에는 악천후 때문이었지만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태풍 피해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1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예고됐던 26호 태풍 위파의 영향으로 어제 일본 관동 지역과 주변 섬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쿄도 소속의 이즈오 섬이라는 곳에서는 어젯밤 9시 12분 현재 1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43명이 연락이 닿지 않았으니까 희생이 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즈오 섬에서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하루 800mm의 비가 내렸는데요. 산사태가 나서 강물이 넘치면서 주택 수십 채가 무너졌습니다. 또 도쿄도 마치다시라는 곳에서는 40대 여성이 하천에서 떠내려가다가 숨졌는데요. NHK는 어젯밤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서 17명이 사망하고 94명이 부상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이즈오 섬이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경보나 피난 지시가 없어서 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저장 탱크를 둘러싼 보에 고인 물이 넘치려고 해서 어제 오전에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 나서 보 안의 물 40톤을 원전 단지 내부에다가 방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원자력규제위원회 기준치를 밑돈다고 했고요. 또 그 외에는 특별한 피해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의 부채 협상이 합의됐네요. 예, 미국 상원 지도부가 국가 디폴트를 면하기 위한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어제 합의안을 만드는데 극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셧다운된 연방정부를 일단 다시 열어서 내년 1월 15일까지는 현재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하고, 또 국가부채 상한도 새로 정하지는 않고 긴급 조치를 통해서 내년 2월 7일까지 끌어다 쓸 수 있게 한 것, 이것이 합의안의 골자입니다. 표결은 하원이 먼저 하고 나중에 상원이 하게 되는데요.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 합의안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표결이 되면 곧바로 서명해서 발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이 표면적으로는 예산 싸움에서 패배한 건데요. 그렇지만 3, 4개월 뒤에 똑같은 진통이 또 벌어질 거라는 게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네. 자, 일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는 나라들을 규합하고 있군요. 예, 2주 전에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환영한다고 했었고요. 그저께는 호주가, 그리고 어제는 영국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국 윌리엄 헤이그 외무장관이 지금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데 어제 아베 총리의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환영하고 일본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서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적극적인 평화주의라는 것은 일본이 전범 국가에서 벗어나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면서 해외에서 군사적인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이 영국의 협조를 요청해서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저께는 호주의 줄리 비숍 외상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 미국의 뜻이 반영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호주의 지지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에 더해서 한미일호 사각 군사 동맹을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니까 그런 미국의 전략하고 직접 연관된 지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일본하고 전략 대화도 하고 또 방위 산업체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영국이 중국의 투자를 받으려고 중국과의 관계를 겨우 회복했었는데 하루 만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종의 양다리 외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중국의 견제가 앞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탈리아에서는 나치 전범의 장례식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더군요. 이탈리아에서 종신형을 살던 나치 전범이 끝내 사죄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서 장례식하고 주검 매장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944년 이탈리아인 335명을 학살하는 데 가담했던 나치 친위대 장교 출신인 에리히 프리부케라는 사람인데요. 지난 12일 100살로 사망한 후에 구구파들이 그 사람의 장례식을 시도했지만 그걸 반대하는 시위대 500명에 막혀서 장례식이 중단됐습니다. 나치 몰락 후에 아르헨티나로 건너가서 도망쳐 살다가 15년 전에 이탈리아로 송환돼서 종신형을 받았었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가택연금을 당해서 비교적 편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사망 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떤 가톨릭 교회도 프리부케의 장례식을 열지 마라 이런 이례적인 지시를 내렸는데요.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출생지 독일 그리고 도피지 아르헨티나에서도 주검 매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독일 집권 기민당이죠. 이 기민당이 정경유착 의혹에 휩싸였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속한 기민당이 자동차 업체 BMW의 소유주한테서 우리 돈으로 약 10억 원의 기부금을 지난 9일 받았는데요. 예. 올해 독일 정당이 받은 단일 기부금으로는 최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민당의 독일 정부가 그로부터 5일 후에 유럽연합 환경장관 회의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안을 무산시키면서 BMW의 기부금 때문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 대형차를 많이 만들어서 환경 구제안이 나오면 상당히 불리해지는데요. 녹색당 등의 야당들은 메르켈이 자동차 업계에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미국이 만들고 있는 MD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까? 예, SM-3 미사일하고 사드라는 게 미국 MD의 양대 핵심인데 예. 그 둘 중에서 국방부가 사드 구매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고 그거는 결국 전시작전 통제권 재연기를 따내기 위해서 미국 MD 참여라는 선물을 주는 거다 이런 해석이 일제히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분명히 미국 MD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 체계만 추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MD는 한반도의 짧은 종심을 고려한 적합성이나 필요성, 또 수조 원이 훨씬 넘게 들 천문학적 금액 등을 고려해서 맞지 않고 국민도 공감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MD 참여는 안 된다는 사람들의 논리를 국방장관이 그대로 말한 셈입니다. 네, 이 말을 꼭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예, 국방장관이 실명으로 분명히 못 박았으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MD 관련 요청이 일체 없었다. 그리고 한국형 MD는 미국 MD하고 목표, 범위, 성능이 다르다. 전자권 MD 연기와 MD 편입을 바꾸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도 했으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어제 사설에서 우리의 안전에 필수적인 거라면 도입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MD 참여에 본격적인 밑자락을 까는 게 아니냐 싶었는데 국방장관이 전면 부인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흐를지 감시의 눈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였습니다.